안녕하십니까. 우체국금융개발원 인재경영팀장 남창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썰렁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터넷으로도 아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보시고 질의응답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체국금융개발원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우체국금융개발원이란 어떤 회사가 그런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순서는 첫 번째는 우체국금융개발원이란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사항과 절차는 또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체국금융개발원이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 연역이 나오는데요. 1966년도 4월 30일 날 설립된 회사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름은 아니었고요. 최신저축장려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어요. 최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직하시는 분들께서 연령대는 좀 맞지 않겠습니다만 최신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정부기관이었고요. 최신부 장관이라는 직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편을 통해서 정보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부처는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기관처럼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이고요. 우정사업, 그러니까 우체국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산하기관이고요. 간략하게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을 아셔야만 우체국금융개발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인가를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우체국 가시면은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이제 소포를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이제 우편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 있는 우편 사업. 두 번째는 금융창구가 따로 있어요. 가시면은 예금도 보실 수가 있고 보험도 보실 수가 있어요. 우체국 금융 사업이죠. 이것이 크게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편 사업은 우체국 금융개발원하고는 좀 관계가 멀고요. 예금과 보험 사업 이쪽이 우체국 금융 사업에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위탁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목적을 말씀드리면요. 우체국 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 예금보험 사업의 항상 발전에 기여한다입니다. 우체국 금융 업무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보시게 되면은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인근에도 큰 은행들, 보험회사들, 지점들이 많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조금만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벗어나게 되면은요, 그런 은행 지점들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금융 업무는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보험 사업은 이런 어떤 금융의 접근성이 없는 지역에 금융의 접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융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 사업이 사실은 적자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사업이 타당하고 건실하게 운영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보험의 상품 개발이라든지 적금 상품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지 하는 전문적인 영역을 우리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위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연역표가 있는데요. 최신저축장려회로 설립이 되어서 76년도에 최신장려회, 94년도에 최신금융진흥회, 그리고 2000년 6월에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금융사업을 크게 전문적으로 시행한 시기가 바로 2000년 6월쯤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으로 변경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의 이름인 우체국금융개발원은 2012년 4월에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영 전략 체계입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경영 전략 체계는 조금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홈페이지나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내가 지원하고 하는 회사 홈페이지는 가보게 될 텐데 거기 가면은 제일 재미없어 보이고 왜 있는지 모르겠는 게 이 경영 전략 체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직하시는 분들께는 인사 담당 팀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경영 전략 체계는 조금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경영 평가나 이런 데 반영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미션 같은 경우는 기관의 고유 목표, 목적과 연계가 돼 있어요. 이 기관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미션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체국 금융개발원 같은 경우는 우체국 금융 발전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기관 목적하고 비슷하죠. 이 기관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가 미션에 좀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 나오는데요. 비전 같은 경우는 미션처럼 이렇게 기관의 고유 목적보다 지금 현재 경영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관의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녹아 있어요. 비전은 조금 더 단기적이겠죠. 우리 회사가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어떠한 회사가 되어 있을 것인가를 좀 나타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비전을 이해를 하면은 이 기관이 지금 중점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체국 금융개발원 같은 경우는 보편적 금융 서비스를 실현하는 국민의 금융 파트너, 좀 추상적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다 추상적으로 좀 표현하게 돼 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편적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조금 설명드렸을 겁니다. 상간벽지나 이런데 우리 국민이 금융 서비스를 누려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누리기 힘든 지역,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금융 서비스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금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이러한 금융 사업을 계속함으로 해서 보편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영역을 우체국 금융개발원에다 부여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 금융 파트너, 국민이 우체국 금융의 고객이고 우체국 금융의 고객이 없으면 우체국 금융개발원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로는 보편적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고령자 이런 분들의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앞으로 우체국에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겨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많은 금융회사는 첨단적인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ICT라고 해서. 근데 우체국이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뭐 뱅킹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없애지를 않아요. 우체국은 창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 창구를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금 일반적인 금융회사하고는 궤가 좀 다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의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도 경영전략 체계 속에 녹아 있거든요. 경영전략표를 보시게 되면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전략 과제가 있지만 그 아래쯤에는 핵심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기관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하시는 분들은 이 핵심 가치를 조금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 중심. 사실 금융은 인력과 시스템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은 사실은 사람이 다 거의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금융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이 전산 시스템들이에요. 근데 이 전산 시스템도 결국은 사람이 개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의 아주 가장 큰 자산과 어떤 그 전문성은 모두 사람에게 녹아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도 핵심 가치를 사람 중심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객 중심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체국 보험이 우체국 예금이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우리 고객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분들만 고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어디에도 모두 우체국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 경영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시장 물론 보편적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우체국 창구나 우체국 금융도 거기에 맞춰서 바로 맞춰가야 되겠죠. 그래서 혁신적인 사고나 혁신적인 시스템을 고안하고 도입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혁신 경영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체국 보험이나 예금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치는 책임 경영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공기관이 가장 최우선시하는 가치일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렴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역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청년 채용을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고용도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이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핵심 가치로 책임 경영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체국 금융개발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체국 금융의 지속가능 미래 전략 연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서두에 우체국 금융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지속 가능한 우체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경제 금융 동향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중은행이라든지 시중보험사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더라 하는 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공적 금융인 우체국에서는 어떻게 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과제 같은 것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제에 대한 보고를 우정사업본부에 제공을 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상품이 도입이 되는 어떤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우체국 예금 및 보험 상품 개발입니다. 개발도 하고 개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체국 가서 창고에 가서 보험을 가입하시고자 하면 안보험도 있고 상해보험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이 상품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연구직렬에 속하는 직원들이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험 수리학이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수학과의 어떤 전공을 하셨거나 하시다면 상품 개발 쪽으로는 지원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험 상품 이야기하면은 보험료 책정, 그다음에 그 앞으로 사망률이 언제 80까지 살 확률이 몇 프로인가 같은 이런 통계학적 수치들을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산 수식을 거친 후에 보험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개발하는 것만 끝이 아니라 보험료는 얼마를 받아야 되며 향후 손해율은 얼마가 나겠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학문들이 수학과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과들이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우체국 예금이라든지 보험 상품 개발하는 부서에 모집 공고가 나가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체국 금융 고객 상담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가입되어 계신 은행이라든지 보험사에 궁금한 게 있으면 콜센터에 전화하시죠. 콜센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금융 고객이 궁금한 게 있어서 인바운드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은 대화를 하고 상담해 주는 역할입니다. 뭐 보험 쪽에도 있고 예금 쪽 두 개 다 있습니다. 다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있고요. 실제로 보험 콜센터와 예금 콜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3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단위 업무별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이 콜센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용을 1년에 보통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채용을 하는 분야입니다. 금융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직종 특성상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채용 공고가 나가고 있고요. 곧 2월 중순쯤에는 콜센터를 포함해서 일반직까지 채용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사업은 인력과 시스템적 사업이에요. 금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계좌 관리부터 그다음에 가입 정보, 보험 같은 경우는 증서,
관리 모든 게 다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우체국에도 전남 나주에 보면은 우정사업정보센터라는 곳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이런 정보화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우체국 금융개발원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파견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상품 개발되면은 그것을 즉각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안보험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바뀐 안보험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에 업로딩을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최적화돼서 구동이 되느냐, 잘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전문 인력을 둬서 위탁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축된 전산 시스템 하에서 어떤 보험료가 산출되고 상품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판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우체국 보험 경영 정보 제공 및 회계 계리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회계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앞에 말씀드린 수학, 통계학과 전공하신 분들도 다 가능하세요. 적합한 직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체국 보험도 보험료를 받으면 적립금이 구성이 되죠. 이 적립금을 운용을 합니다. 자산 운용도 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상품에서 얼마 정도 이익을, 보험료에서 이익을 얼마를 남겼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사차익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을 2차익이라고 하고, 이렇게 3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수지가 나왔느냐,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운영해서 얼마만큼 수지가 나왔느냐, 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우체국 금융개발원과 같은 이런 보험 이원 분석 업무를 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력이 이 우체국 금융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런 회계 계리 쪽에 경력 가지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웃기지만 제 취업이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의 이원 분석까지 한다는 것은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체국 보험 이원 분석, 손해율 분석,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상품을 개발했을 때 이 보험 상품이 보험료 받은 것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보험금을 지급했느냐, 이런 손해율 분석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사실은 일반 보험회사의 그쪽 부서에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강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여섯 번째 업무는요, 우체국 보험의 전문 교육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체국에는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우체국에서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FC 설계사분도 계세요. 네, 이분들이 현장에서 영업을 하신다는 거죠. 우체국 가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상담도 해야 되고, 그다음 FC 같은 분들은 지역사회 다니면서 이렇게 모집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도 상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현재 트렌드도 알아야 됩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해서 이 고객을 모집할 것인가, 전문적인 마케팅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최신 트렌드라든지 최신 마케팅, 최신 상품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줘야만 영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전문 교육과 마케팅 활성화도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요, 보험 영업 기획과 전략 수립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각 보험회사마다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크다고 하는 회사들도 핵심 인재들이죠. 그 보험회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핵심적으로 키워가는 조직이 바로 이 영업기획과 영업전략 수립입니다. 이게 잘 되면은 보험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잘 안 된다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분야예요. 영업이 되지 않고 신상품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그 보험회사는 망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핵심 업무도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관련된 학과를 나왔다, 경제학, 경영학 쪽을 나왔다, 그다음에 금융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리 회사에서 좀 이렇게 정규직이라고 말씀하는 일반직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체국 보험 청약,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그냥 가입하겠습니다 하면 100% 가입을 안 해주잖아요. 따져보죠. 청약서라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청약서에 보면 건강 상태 질문도 있고 직업이 뭡니까 하는 것들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청약서라고 하는 것들 기재를 해서 우리 회사로 오게 되면은 우리원에 오게 되면은 이 청약 심사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청약 심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보험의 가입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리스크를 분석을 해서 인수를 할 거냐 계약을 거부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청약 심사라는 거고요. 다음 지급 심사는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죠. 암보험 같은 경우 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급 심사 담당하는 직원들이 서류들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급 여부를 결정을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고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고 조사 직원들이 직접 병원도 가고 고객도 면담을 하고 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고 조사다라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분야는 실손 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료 실비보험 아시죠? 입원하거나 치료받으면은 병원비가 실비로 지원되는 보험이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심사가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직원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아마 채용 공고에 나갈 것 같아요. 그때도 또 원하시는 분은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우체국 보험 적립금 자산 운영 관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적립금 자산이라고 하는 건 보험 적립금은 증권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지만 부동산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 빌딩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우체국 같은 경우는 빌딩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2개, 부산, 대구, 광주에 각 1개씩 있어요. 각 지사고 서울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심사조사 인력도 나가 있고 이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도 인력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라고 하는 분들, 전기기사, 소방기사,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자격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기술직으로 이 분야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대를 나왔고 공대 분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전기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전기기술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우리 기술직 채용할 때 응시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임대 빌딩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대 사업 자체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 지식을 가지거나 자격증을 가진 분도 이쪽으로 응시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체국 금융개발원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이고 채용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앞에서 말한 사람이 희망이다. 금융사업의 특성상 인력 집약 사업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영업도 잘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좀 효율성을 할 수 있는 게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개발은 소통인,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인. 금융사업이다 보니까 금융 전문성을 취득을 하는 것은 필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노력하는 전문인을 지향하는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공기관이고 신뢰 존중에 앞서 책임을 지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임인,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국민이 고객이고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좀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고객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인, 이렇게 4개의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자소서라든지 때로는 면접 볼 때 질문상에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인재상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숙지하시는 것이 지원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용 절차입니다.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채용 절차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연구기술 분야는 정규직이고요. 정규직은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자소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소서 평가를 해서 15배수, 한 명을 채용하면 15명을 출연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15명의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배수, 5명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적순으로, 필기 성적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필기 시험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기 시험에서 5배수로 합격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을 보게 되는데요. 이 면접 전형이 그냥 면접관의 질의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집단 토론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주고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때 같은 방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분들이 나눠져요. 찬성과 반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토론을 할 주제를 내 생각과 달리 설명을 해야 돼요.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체국 보험은 4차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보험료를 내려야 된다. 이런 주제를 주게 되면 나는 속으로는 보험료를 안 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제비뽑기를 했더니 내리면 안 된다를 뽑았으면 그 논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력을 갖는가 하는 소통 능력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 면접관의 질문 면접과 단체 토론 면접을 마치고 나면 최종 합격자가 1배수로 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중에 차석자들을 예비 합격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하거나 했을 때 예비 합격자가 추가로 합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공공기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체국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채용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라든지 하는 곳에는 지연, 학연, 혈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연관을 지어서 채용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은 기재하시면 안 돼요. 기재를 하게 되면은 즉각 불합격으로 불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다면은 자소서에는 그런 지연, 학연, 혈연 같은 그런 유추가 될 만한 내용도 될 수 있으면은 안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뭐 가령 이런 거는 봤어요. 안암골에 전기를 받았다. 안암골 하면은 학교 어딘지 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기재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가점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는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점이 10점 만점입니다. 가점 만점이고요. 요거는 가점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모두 다 주어집니다. 10점, 10점, 10점 다 주어진다는 거죠. 유공자도 최대 10점에서 최저 5점. 그리고 인턴 공공기관에 인턴 경력이 있으시면 3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34세 미만, 만 34세 미만이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고요. 지역인재도 3점, 다문화, 경력단절 여성 모두 다 3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면접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면접은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모든 지원자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구조화 면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채용 설명은 마치고요.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 네, 그 면접 전형에서 토론 면접이 있다고 하셨는데 토론 주제는 항상 우체국 보험이나 예금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흔히 사회적 이슈거리들이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대중교통 뭐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물가 안정 차원에서 안 올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재뽑기를 하게 되면은 찬성과 반대를 뽑으면 그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받아본 게 있는데요. 리스트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제출 가능한 의학 성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체국금융개발은 의학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학 성적은 토익이라든지 이런 점수는 뭐 있으시면 쓰셔도 되지만은 그걸로 평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형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체국금융개발은 뉴욕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들을 뽑을 때는 자체 선발 직원 중에서 뽑게 되거든요. 그때는 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입 직원 채용할 때는 의학 성적은 보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우체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취업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금융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 서류심사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 관련 자격증이라면은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CKLU 자격증이라든지 보험의 기초 지식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심도 깊게 들어갔을 때는 손해사정 자격증을 1차 뭐 합격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다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 자격증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금융 연구 분야에서는 다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주로 원하시는 관련 경험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소서에 요구하는 5가지 중에 경험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그 회사와 관련된 경험을 쓰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요구하는 경험은요,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의 어떤 큰 영향을 미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터닝 포인트라든지 하는 감명을 받은 부분,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어떤 이런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걸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회사에 가서 인턴을 하면서 있었던 좋은 경험이 있다면 그걸 쓰시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험을 쓰셔도 충분하고요. 신입을 뽑는 겁니다. 경력직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신입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 자소서에 녹아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그럼 하시고요. 예. 네, 설명 너무 잘 들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공공기관 청년 인턴 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을 모두 근무하여 청년 인턴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만약에 청년 인턴을 4개월이라고 치면 3개월만 하다가 그만둔 경우에는 어떠한 그 추가적인 가점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청년 인턴으로 3개월 이상 수료하면 저희는 가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관들은 3개월을 기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체국금융개발은 청년 인턴 기간이 지금 현재 6개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수료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칙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체국금융개발원이 경력증명서에 수료증을 발급을 해주는 기준은 지금 현재 6개월입니다. 근데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그러면 수료증을 내셔야 돼요. 가점을 받으시려면. 근데 수료증은 회사마다 다르다. 기준이 2개월 운영하는 데도 있고 3개월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는 지금 6개월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여기 말고 1층에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상담 부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체국금융개발은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